내일 새벽 0시부터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YTN 정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소폭 내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에선 최근 출국금지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가 귀국한 이종섭 전 장관 논란이 정당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여당 내 위기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를 완전하게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의도는 규제를 완화해 금융문화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충청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충주를 찾아 출생 기본소득과 국립대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등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 불거진 낙관론은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내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오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조정회의가 열립니다. 임금 인상과 호봉제도 개선, 정년 이후 초탁 계약직 임금이 쟁점입니다. 미국 볼티모어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로 자동차 수출입 관문인 볼티모어 항이 문을 닫으면서 자동차 공급망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교량에서 작업하다 떨어진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2차 예선에서 태국을 3대 0으로 물리치고 최종 예선의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골은 갈등을 빚었던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 이루어져 관중의 환호성을 자아냈습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협회 신임 회장에 대표적인 강경파 임현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후보자 가운데 가장 강경파가 당선되면서 의사협회 차원의 집단행동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결선 투표에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에 2배 많이 득표하며 당선됐습니다. 임현택 신임 회장은 단 한 명의 증원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강경파입니다. 당선 소감에서도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없던 일로 되돌려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앞으로 정부에 대한 반발을 더 강하게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현택 회장은 후보 시절에 당선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을 이끌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총파업이 집단 휴진을 의미하는 만큼 동네 의원의 집단 휴진과 야간 휴일 진료 단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단일 대화 창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더 낮아졌습니다. 지금도 전공의와 의대 교수, 의사협회의 주장과 생각이 달라 구심점 마련이 안 되고 있는데 의협이 더 강경하게 나가면 중재자 역할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의대 교수와 의견을 모으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2,000명 증원 백지화에 대해 정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협의 강경 기조가 더 커지면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더 찾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전국의 의대생이 전체 절반에 이릅니다. 정부는 동맹 휴학 허가를 막고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휴학을 막을 경우 장기 결석으로 인한 무더기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최근까지 전국의 의과대학에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9,200여 명으로 전체의 49.1%입니다. 학부모 동의와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유효 휴학계를 낸 학생이 전체 절반에 육박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허가하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일단 개강을 미루거나 아예 결석으로 처리하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전공의가 복귀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거라도 좀 명분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의대 대부분은 학칙상 한 과목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고 F학점을 받은 학생은 유급 처리합니다. 그렇다고 개강을 마냥 미룰 수도 없기에 학생들 복귀를 호소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배움의 장으로 이번 주까지 반드시 돌아와 학업에 전념하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학생들이 휴학 처리가 아닌 유급 처리될 경우 학기를 다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낸 등록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무더기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들은 대학 측을 상대로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는 동시에 수리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원 증원과 교육 실습 시설 확충 등에 대한 대학별 수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서 어제 의대 교육 지원 TF 2차 회의를 통해 대학별로 교원 증원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학별 수요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각 대학 수요를 적극 반영해 4월 중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에 이젠 연초에 아기가 많이 태어나는 연초 효과마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1월 태어난 아기가 2만 1천여 명에 불과해 1월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지난 1월은 출생아 수가 역대 1월 중 최저 기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2만 1,442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1,788명, 7.7% 줄었습니다. 16개월째 1년 전 같은 달 대비 역대 최저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7.7% 감소는 2020년 12% 감소한 이래 1월 기준 4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연초 효과로 출생아 수에 큰 반등을 기대했지만 지난해 12월보다 5,189명 느는 데 그쳤습니다. 대전과 충북에서만 지난해 1월보다 늘었고 서울과 부산 등 15개 시도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지난 1월 사망자 수는 코로나 영향이 감소하면서 32,409명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174명, 0.5% 줄었습니다. 그래도 출생아 수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11,047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51개월째 인구 자연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감소폭은 1월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기대감을 부르는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1월 혼인 건수가 2만 8건으로 지난해 1월보다 2,085건, 11.6% 늘었습니다. 석 달 만에 1년 전 같은 달 대비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통계청은 하지만 올해 1월은 지난해 1월에 비해 혼인신고 가능 일수가 이틀 많았다며 혼인 증가 추세가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 통계청은 올해는 0.68명으로 더 내려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현재 시각 26일 미국 볼티모어 항구 입구에 있는 교량을 들이받은 대형 컨테이너선이 지난해 받은 선박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사고를 낸 싱가포르 선적의 컨테이너선 달리오는 지난해 6월 칠레 산 안토니오 항구에서 실시된 검사에서 시스템 결함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검사관들은 추진 및 보조기계와 관련된 것으로 분류되는 문제를 발견했는데 추진과 보조기계는 선박 엔진 작동이나 운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달리오는 당시 사고 항구에서 실시된 검사에서 선체 손상으로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테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 수출입 관문인 볼티모어 항이 기약 없이 문을 닫으면서 자동차 공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볼티모어 사고 현장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심야 시간 교각을 그대로 들이받은 화물선. 사고 직후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투입된 건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의도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신 충돌 당시 화물선에 불이 모두 꺼져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전력 공급에 문제가 지목됐습니다. We can confirm that the crew notified authorities of a power issue. Yes. And that they had lost power on the ship. Yes. 처음엔 실종자가 2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지만 미리 조난 신호를 받은 당국이 통행을 차단하면서 다리 위를 지나던 차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주한 시간을 피해 한밤중 교각을 수리 중이던 인부 8명은 모두 강에 빠졌습니다.
지금 제 옆에 길이 키브리지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여기서 불과 500~600m만 더 가면 다리가 끊어지는 구간이 나오고 이 사고를 낸 화물선 위에 실려 있는 컨테이너 박스들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키브리지 붕괴 이후 메릴랜드주 당국은 볼티모어항 운영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대서양 관문인 볼티모어항은 미국 최대 자동차 수출입 기지여서 이번 사고가 미국 내 자동차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대한 빠른 복구를 약속하며 다리를 새로 짓는 비용은 연방 정부가 대겠다고 밝혔습니다. I've directed my team to move heaven and earth to reopen the port and rebuild the bridge as soon as humanly possible. 다리가 맥없이 무너지면서 교각의 안전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교통당국은 3년 전 키브리지 안전검사에서 상태가 양호했다고 밝혔습니다. 볼티모어 키브리지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차량이나 사람을 통행하는 교량의 붕괴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30년 전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세계 주요 교량 붕괴 사고를 짚어봤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불과 한 달여 전 이번 볼티모어와 비슷한 사고가 중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2일 중국 남부 광저우시의 리신사대교가 다리 아래를 지나던 컨테이너선의 충돌로 상판이 끊기면서 차량이 추락해 5명이 숨졌습니다. 선박 충돌 방지 시설을 만들고 있었지만 공사가 늦어지면서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2년 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인도 구자라트주에서는 길이 230m짜리 보행자 전용 현수교가 끊어졌습니다. 다리 위에 있던 수백 명이 마추강으로 떨어져 140여 명이 숨지고 100명 가까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2021년 5월에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의 도시철도 고가 교량이 끊어지면서 열차가 추락해 26명이 숨졌습니다. 2018년 8월 이탈리아 제노바에 있는 모란디교가 무너지면서 43명이 숨졌습니다. 이탈리아의 전설로 불리는 건축가 리카르도 모란디가 디자인한 다리였지만 부실 시공과 부실 관리가 겹치며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다리 붕괴의 트라우마를 전해준 건 30년 전 성수대교 붕괴입니다. 1994년 10월 21일 아침 출근 시간대 성수대교 10번과 11번 교각 사이 상판 약 50m 구간이 무너졌습니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6대가 한강으로 추락했고 등교하던 무학 여중고 학생 9명을 포함해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 후 정부는 시설물 안전법을 만들어 시행했지만 바로 다음해 6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오늘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노조는 12.7% 시급 인상, 호봉제도 개선, 정년 이후 촉탁 계약직에 대한 임금 차별 폐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인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최근 5년간의 물가 상승률, 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과도한 요구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어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대비 88.5%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고 사측과 합의가 최종 무산될 경우 내일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호주, 중동 지역 공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국 방산협력 강화와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지난 25일에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와 호주에 진행 중인 수출 사업을 점검했고 어제는 이준호 주 카타르 대사, 류재승 주 UAE 대사,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와 연이어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가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부패방지 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늘린 기한을 다 채울 경우 최종 결론은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총선 관심 지역을 소개해드리는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서울 영등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역 4선의 김영주 의원이 탈당해 여당 후보로 나서면서 민주당 최현일 후보와 맞붙게 됐는데 여기에 개혁신당 허은하 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영등포 갑입니다. 당산역부터 물레 그리고 영등포역까지 일대로 한강과 맞닿아 있는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 한강벨트에 속해 있습니다. 1인 가구부터 대단지 아파트까지 유권자층도 다양한데 현역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선거 구도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김 의원의 빈자리를 대신해 민주당에선 영등포 구청장을 지낸 최현일 후보가 나섰습니다. 구청장 시절 영등포역 일대를 재정비한 것과 주민들과의 소통 능력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습니다.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후보니까. 선거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다니는, 열심히 다니는 겸손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하위 의원 평가에 반발해 민주당을 떠난 김영주 후보는 이제 파란색이 아닌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4선 가운데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이곳에서 내리 3선을 하며 쌓인 지역 인지도가 무기인데 반려견 놀이터와 같은 생활 맞춤형 공약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네, 이렇게 걸으시니까 운동하니까 좋네. 네, 그래. 네, 당 바꿔서도 찍어주세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진짜 보수를 내세운 개혁신당 허은하 후보도 전략 공천을 받아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거대 양당에 실망한 민심의 틈새를 노려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준석이 만든 당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영등포에 출마를 했습니다. 네, 젊은 정당 개혁신당 허은하. 영등포갑 유권자는 지난 19대 총선부터 3번 연속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전 2차례는 보수정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승패를 주고받는 스윙 선거구인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질렀습니다. 특정 당세보단 인물론과 선거구도가 당락을 결정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갑은 준공업지역 규제 등으로 다른 한강벨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지역을 관통하는 영등포역 지상철도입니다. 땅 위에 있는 철도를 중심으로 북쪽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철도 남쪽은 비교적 개발이 더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들이 당의 지원 사격을 받아 지역 수건 사업인 도시 정비 사업과 철도 지하화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책 경쟁에 나선 이유입니다. 구도심 영등포를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이었는데 그러한 성과와 비전을 가지고 이제 중앙 정치에서 영등포역이 서울역보다 먼저 개통을 했습니다. 지하화가 되면 학교도 들어올 수 있고 공원도 들어올 수 있고 주거 환경이 달라지고. 허은하 후보는 20, 30대 젊은 층을 겨냥한 주거 공약도 제시하며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주거 부분과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스타벅스 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별다방 가지 않아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들고 싶다. 현역 의원의 당적 변경과 지역 재개발 이슈, 대안을 자처한 신당까지 변수가 맞물리면서 유권자들의 마음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사선을 민주당에서 하셨는데 박차고 나간 점이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민주당을 배신한 것밖에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사선이야. 나라 잘 살기 위해서는 오케이야. 나 영등포 39에 살았는데. 새로운 당이 나와야 될 때가 된 것 같기도 했고 이런 시도 같은 건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3파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오는 4월 10일 서울 영등포갑 유권자들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을 두고 연일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대통령 875원 발언은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 가격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고 옹호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는데요.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한 단, 한 뿌리는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라며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이 물가에 대한 공감이 없다는 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나라 살림의 기본을 모르는 것 아니냐면서 국민 염장을 지르는 거냐고 거들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윤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바이든 날리면 사태 2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국민들 염장 지르는 겁니까? 맞습니다. 약 올리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나라 살림이 뭔지를 기본을 모를 뿐만 아니라 국민 알기를 정말 뭘로 하는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집 가면 875원 막 다 살 수 있어요? 제가 대파 장사해야 되겠어요. 875원짜리 막 사다가 그 길에서 2,000원만 바꿔 팔아도 완전히 불티나게 팔릴 거예요. 3, 4천원씩 하지 않습니까? 875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어요? 이거 완전히 다시 바이든 날리면 2 아닙니까? 네, 대통령실은 지난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해명 자료를 내며 반격에 나섰는데요. 마트에 방문했을 당시 윤 대통령이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말하기 전에 실제로 다른 곳은 이렇게 싸지 않을 것 아니냐고 언급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권영진 후보는 정치판이 왜 이렇게 조잡한지 모르겠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파 논쟁을 불러일으킨 건 대통령 주변의 참모 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정치판이 참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대파 논쟁 가지고 이게 정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렇게 대파 논쟁 해야 되는가 싶어요. 저는 대파 논쟁 이렇게 불러일으키도록 한 거는 대통령 주변에 참모들이 잘못 모시고 갔어요. 물가 점검하려면은 물가가 비싼 곳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875원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할인 행사. 그러나 그런데 가서 모시고 갔다는 것 잘못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 875원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두들싸고 선거 쟁점이 돼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선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미래를 열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참 걱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엔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는 든든한 아버지이자 포근한 어머니 같아야 한다면서 지금 정부가 의붓 아버지 같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은 의붓 아버지 같아요.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아요. 파치 엄마 같아요. 파치 엄마.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이번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바꾸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허약하구나. 정권이 잘못하면 이렇게 순식간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구나. 우리는 뭐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거 많이 봤죠. 아르헨티나. 정말 잘 살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정치가 망가지면서 아르헨티나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의붓 아버지나 계모가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다고 하는 발언은 대한민국 재혼 가정을 조롱하고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면교사 삼자는 말로 당내 말조심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반면교사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하나씩 정말 망언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정부가 의붓 아버지 같다라는 정말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재혼 가정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에게 정말 마음의 상처를 주는 얘기입니다. 언제적 얘기입니까? 콩쥐 팥쥐 때 생각을 가지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도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열었습니다.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유세장 경비와 주요 인사 신변 보호, 투표함 호송, 투개표장 경비처럼 선거와 관련된 경찰의 경비 활동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오늘부터 엿새 동안 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국민투표가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뉴질랜드 대사관과 오클랜드 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세계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기준 재외 유권자는 14만 7천여 명입니다. 선관위는 외국에서 투표하지 않고 귀국할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선거일인 10일까지 국내 주소지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이 포근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4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6도나 높은데요. 이곳 한강공원에도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띕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포근하더라도 해가 지면 금세 기온이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지겠으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없이 대기질도 양호한데요. 오늘 낮 동안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16도, 광주 19도, 대구는 18도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전국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수도권 등 중북부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낮 동안 비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이 내륙에 내리는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이 비가 내린 뒤에도 날씨는 계속해서 포근할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